2025년 5월 9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일단 포지션을 잡은 분들한테는 축하드립니다.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상승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던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상승의 촉매로 작용을 했는데요. 먼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왼쪽 장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 발표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려놓은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우선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게 미국은 2024년 기준으로 영국에 799억 달러를 수출하고 681억 달러를 수입하는 흑자를 보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미국이 더 많은 흑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국에 조금 이렇게 양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략적으로 첫 번째 관세 협상 타결국으로 영국을 정하고 협상에 좀 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에탄올, 소고기, 곡물, 화학, 기계 및 농산물 분야에서 50억 달러치의 새로운 수출을 창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60억 달러치의 관세 수입을 그 과정에서 얻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 액면 숫자대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왜냐면, 일단 확보한 수출 분야에서 굉장히 큰 것이 이 소고기 분야, 그리고 이제 다른 축산물 분야인데, 영국은 이 축산물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이 파는 축산물을 사실 이제 거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입을 거의 하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소고기가 들어갔지만 사실 이제 이 50억 달러치라는 숫자에서는 이 부분을 빼는 게 정확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숫자 부풀리기가 어느 정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일단 60억 달러의 관세 수입, 요게 이제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지나면 알게 되겠죠. 진짜 60억 달러치의 관세 수입을 미국이 올릴 수 있는지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은 말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 대한 영국 관세가 원래 5.1%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8%로 줄어들었고, 영국에 대해서 미국이 매기는 관세는 원래는 3.4%였는데 10%가 된 것이죠. 관세를 덜 적용받고 더 매기는 거니까 뭐 이거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원래 영국에 대한 보편 관세가 10%가 있었고, 영국은 상호 관세도 10%였기 때문에 그냥 원래 매기려고 했었던 그 관세가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보편 관세, 상호 관세율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역설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영국에 미국이 그 4월 2일 날 매겼던 이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율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밖에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일단 보잉 항공기 부품 조달 계약을 했다. 요게 이제 중국이 항공기 안 사 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100억 달러치 보잉 항공기를 영국에 팔기로 했다. 이제 이거는 아마 트럼프가 딜을 한 것 같고, 이게 어쨌든 협상이기 때문에 영국도 뭔가 이득이 되니까 아마 한 걸 텐데, 미국은 영국한테 뭘 줄까요? 우선 10만 대까지 영국 자동차 수입 관세를 25%에서 10%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그냥 무관세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이 조금 이 파격적인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0%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일본 등 다른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양보, 그리고 자동차 수입 관세 25%에 대한 양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영국이 첫 협상 타결국이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이날 협상에 그 온라인 화상으로 영국의 스티머 총리도 얼굴을 좀 내비쳤는데요. 스티머 총리가 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줄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상 타결 이후에 공치사를 했어요. 영국 언론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효과로 영국 내 수천 개의 일자리가 구해질 것이고, 특히 향후에 이 10만 대로 정해진 자동차 수입 관세가 확대될 수 있다, 쿼터가. 그러니까 10만 대에서 뭐 15만 대, 20만 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측면에서 어제 첫 협상 타결은
긍정적인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삐딱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상관없는 분야의 주식 가격까지 강력하게 밀어 올릴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죠. 60억 달러의 새로운 관세 수입이 생긴다고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관세 수입일 뿐, 그러니까 미국의 좋은 일일 뿐, 글로벌 경제에 또 좋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날 기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 위험자산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트럼프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뷰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뛰쳐나가서 당장 주식을 사라. 관세 협상이 이 영국과의 협상 타결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테니까 그동안 관세로 눌려 있었던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라. 이제 미국은 마치 위로 솟아오르는 어떤 로켓과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공식적으로 마이크 잡고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영국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할 때까지는 사실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이 3대 지수, 미국의 주식시장 지수가 1% 정도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1% 좀 못 미치는 상승을 했었는데 이 당장 뛰어나가서 주식 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하더니 한때 2% 넘게 또 오르는 그런 급등을 했었죠. 이날 가장 이익을 크게 본 것은 뭐니 해도 역시 비트코인일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6% 가까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동안 상승이 부진했었던 이더리움이 20% 넘게 급등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자들도 그러니까 약간 흥분해서 좀 질문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일 좀 중요한 이 협상 타결 상대는 중국이니까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 대해서 전날에 트럼프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중국과 우리가 협상하기 위해서 지금 145% 관세율을 선제적으로 낮출 생각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날은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무역 협상 진행에 따라서 중국 관세는 충분히 인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이것도 일종의 전날의 낙제였지만 오늘은 이제 또 호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누가 도대체 먼저 중국 협상하자고 전화를 걸었냐 부분도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는데 이날은 누가 먼저 협상하자고 전화를 걸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매우 거래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빨리빨리 우리한테 협상하자고 제안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아주 발벗고 발언을 해주는 바람에 이날 위험자산 가격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새벽에 이제 좀 찬물을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주황색 선이 보시면 요걸 기점으로 나스닥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죠. 요 시점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유럽연합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에 우리가 어떤 보복 관세를 할 건지 밝히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EU가 이런 발표를 할 때는 미국 시간으로는 좀 이른 시간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시차상 한국 시간으로는 7시, 8시 이때쯤 나오게 되는데 거의 미국 장이 끝나갈 때까지도 얘기가 없어서 이날 얘기를 안 할 건가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 장 끝나기 한 30분 정도 전에 요 150조 상당의 보복 관세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합의가 불발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가 불발 시에 우리는 이렇게 가동하겠다라는 내용의 이 보복 관세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총 규모는 950억 유로에 달하는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4월 달에 보복 관세를 유로가 발표했을 때의 규모의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고요. 농산물, 항공기, 자동차 부품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이 요구 조건은 간단한데요. 지금 니네 영국한테 10% 관세 매긴다며? 그러면 우리도 10%로 해줘. 무역 협상이라는 거는 누군가 하나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도 저렇게 해줘.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영국의 조건이 10% 관세율이고 플러스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이제 0%로 낮춰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줘. 라고 이제 EU가 얘기를 했고 이게 통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굉장히 미국의 오랜 우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동안에 이 미국이 좀 흑자를 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베풀기 쉬운 약간 그런 구조라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유럽의 이런 배짱 요구가 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한 2% 정도 상승을 보이던 나스닥 가격이 이때 기점으로 해서 한 1%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1% 가까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때 비트코인은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어제는 굉장히 행복한 장이었던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 눈에 좀 들어왔던 보도가 어제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일본의 자동차 회사죠. 도요타가 미국 관세 정책으로 2달 만에 영업이익에 13억 달러 타격을 받다. 그리고 토요타가 중장기적으로 미국으로 갈 거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국이 어제 첫 타결을 하고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15%에서 관세가 10%로 줄어들었으니까 이득을 많이 본 거죠. 그리고 쿼터가 또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영국의 스티머 총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일본이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상당히 지금 일본이 이 자동차 관세 내려달라고 할 때 미국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일본이 좀 상당히 좀 몸이 달아오를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과의 협상 타결이 다음 타자로 거론되는 인도나 일본 같은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 속도, 그리고 관세 협상 내용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조금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일단 어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예상을 못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변화를 한 2가지 정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상승의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물 ETF로 들어온 돈이 최근 한 4월 20일경부터 굉장히 급증했어요. 그래서 요 이제 빨간 영역에 있는 요때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사실 이때 순유출이 더 많았고요. 대조적으로 4월 20일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폭의 이 상승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10억 달러 이상씩 순유입이 ETF로 들어온 날들도 많았고요. 계산을 해보면 3주 동안 대략 한 53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12억 달러 정도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질 흐름은 40억 달러 이상 요 기간에 집중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기간이 언제냐면 9만 달러 돌파하고 뭐 요때예요. 그래서 요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 네, 이 장표는 비트코인 리얼라이즈 캡 뉴 vs 올드 웨일즈라고 해서, 이 웨일즈는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고래 투자자를 얘기를 하죠. 꽤 이제 오래전부터 이것들이 어떻게 양상이 바뀌어왔는지를 나타낸 그런 크립토컨트라고 하는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의 자료인데요. 보시면 2021년 정도에 이 뉴 웨일즈가 좀 늘어나죠. 이때가 비트코인에 처음 이제 기업 자금, 기관 자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고요. 그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2024년에 좀 늘어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2024년은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던 시기죠. 그때부터 이제 신규 고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2025년 이 5월 기준으로는 절반을 넘습니다. 지금 한 52% 정도가 신규 고래, 그것도 5개월 안에 비트코인 이제 처음 산 고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규 고래는 누구냐면 이 부분이 트럼프 당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갑자기 전통금융에서 돈이 이렇게 막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규 고래들의 지금 매입 평균 단가가 92,000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92,0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이 신규 고래들이 손해를 보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 가격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글로벌 굉장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비트코인 가격이 당분간 92,0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93,000달러 부근에서 계속 지금 반등해주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비트코인 지금 누가 들고 있느냐, 이런 관계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